그래서 그 분류 평가지표를 계산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 네 가지의 그 값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confusion matrix.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혼동스럽다, 행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혼동행렬이라고 부르는 그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아규먼트는 두 개를 주시면 돼요. 두 개를 주시면 되는데 앞에 주는 게 실제값, 실제값 두 번째로 주는 게 테스트 그 예측된 값, 모델이 예측해준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여주는 거는 실제를 맞게 예측한 거, 틀리게 예측한 거. 그다음에 아닌 것을 틀리게 예측한 거, 맞게 예측한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true positive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false, true negative가 돼요. true negative. 그래서 이 숫자들을 알면 계산이 다 되겠죠. 예. 정밀도는 10개 중에서 10개를 맞췄다가 정밀도고, 재현율도 10개 중에서 10개를 맞췄다가 정밀도예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14개 중에서 14개를 맞췄다. 이게 정확도고요. 그래서 요 값을 알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임포트한 것 중에서, 임포트한 것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자, 여기도 사용 방법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주면 분류를 한 결과를 리포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러면 예측 값, 실제 값은 우리 테스트 셋만 가지고 할게요. 이게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PRED가 테스트 프리딕션, 이게 예측 값인 거죠. 자, 얘를 프린트 해보세요. 리포트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하시면 얘가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다 보여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예요. 다 보여줘요. 어, 여기, 근데 왜 정밀도가 두 개냐, 리콜도 두 개냐, F1 스코어도 두 개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브림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인 거고요. 밑에는 스멜트를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스멜트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 다음에 옆에 서포트라고 하나 있는데, 이 서포트는 개수예요. 브림의 개수가 10개다, 스멜트의 개수가 4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정확도가 있죠, 정확도. 그죠? 정확도는 14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느냐. 14개 중에 14개를 다 맞췄기 때문에 여기가 1.0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매크로 평균하고 뭐 웨이트 평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잘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리포트로 한꺼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출력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싶을 때,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정확도만 계산하고 싶다. accuracy score. 여기도 이거 사용하시려면 실제값, 예측값 주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뭐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뭐 해보나 마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정확도를 계산해 준다. 라고 하는 함수고요. 함수고. 그 다음에 정밀도, 프리시전 스코어도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뭐가 있냐면 포지티브 레이블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프리시전 스코어를 보시면
프리시전 스코어를 보시면은요, 포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포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얘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기본값이 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할 때는 0, 1, 이란 의미인데, 우리는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임을 포지티브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종류를 포지티브로 생각을 했을 때 정밀도 그게 2점수예요. 2점수. 그럼 다른 방법도 여기를 스멜트로 넣었을 때의 정밀도를 계산한 거는 여기서 이 값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정확도고요. 정확도이고 얘는 그림을 양성 양성 포지티브 로 했을 때, 포지티브로, 어, 간주할 때의 정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누가 양성이고 누가 음성인지를 정의를 내려줘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예,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누가 양성이고 누가 음성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티브 레이블이라는 뜻이에요. 포지티브 레이블. 포지티브를 뭘로 생각할 거냐? 포지티브를 뭘로 생각할 거냐? 그럼 정밀도도 그랬으니까, 리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리콜도, 누가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값, 그리고 예측 값, 그리고 여기서도 포지티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브링 또는 스멜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브림을 양성으로 간주할 때의 점 재현유기. 지금은 전부 다 1.0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플러셋에서도 잘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잘 맞추는 거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리스 셋을 보시면 누구를 포지티브로 간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리콜, 프리시전 값들이 다 다르게 아마 보일 겁니다. F1 스코어도 이렇게 있어요. 아규먼트 호출하시는 건 방법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호출하시면 뭐 함수들 호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F1 스코어.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 싶으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하나씩 우리가 계산된 값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되고 이 계산된 값들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으시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시면 양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한 거, 양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한 거, 음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한 거, 음성을 음성이라고 맞게 예측한 거. 네, 그 내용을 2차원 배열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그, 보기 위해서
자, 우리 훈련 세트 있었죠? 훈련 셋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 훈련 세트들만 그 무게와 길이를 선점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층화 추출로 나눈 거 있었죠? 가장 마지막에 층화 추출로 나눴던 게 X 트레인일 거예요. 훈련 셋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도가 제일 적당할 거예요. plt.scatter. 첫 번째 값은 X 트레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 행은 전체 다 써야 되겠죠. 행은 전체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컬럼은 0, 1 두 개가 있는데 1번을 쓸게요. 1번이 이게 랭스일 거예요. 1번이 랭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반대로 X, 트레인, 컬럼은 전부 다, 행들은 전부 다 쓰고 컬럼을 0번으로 할게요. 얘가 그 웨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뭐라고 할 거냐면 훈련 셋이니까 트레인 셋 이렇게 할까요? 트레인 셋. 자, 일단 얘만 먼저 볼까요? plt.show.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아마 그 35개일 거예요. 35개가 이렇게 쭉 찍혀 있을 거고요. 제가 색깔 좀 바꿀까요? 컬러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하고요. 알파 값 줄까요? 0.5 정도로 줄게요.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진하게, 겹쳐지지 않은 거는 약간 투명도가 살짝 들어간 이렇게 보이겠죠? 조금만 더 낮출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드 보여줄게요. 그리드. 격자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보일 거고 그다음에 레이블도 써줄게요. X축을 사용한 게 여기 10에서부터 여기 50 정도까지 변하고 있죠. 이 범위는 물고기의 길이에요. 랭스죠. 단위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여기 Y축 그려져 있죠? Y축 그려져 있는데 0에서부터 1000이 넘는 것까지 있죠? 0에서 1000까지 있어요. 얘네들은 무게예요. 그래서 Y 레이블. 무게니까 weigh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g램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이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안 보이니까 그 레이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plt.leg.1 범례를 보여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파란색은 트레인셋입니다 하고 보여줘요. 자, 이제 테스트 셋은 도미와 빙어, 브림과 스멜트가 확실해요. 명확해요. 명확하죠? 네. 우리가 색깔별로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이쪽이 작은 물고기들은 스멜트일 거고요. 이쪽에 큰 물고기들은 브림일 거예요. 그렇죠? 브림일 거고. 자, 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거냐면, 요 정도 위치에다 갖다 놓을게요. 요 정도 위치에다. 이런 물고기는 테스트셋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고기, 여기보다 조금 더 낮출까요? 한 요 정도? 여기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길이는 25cm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150g 정도로 할게요. 살짝 좀 애매해 보이긴 하죠. 얘가 어떤 물고기일까? 좀 애매하긴 하죠. 어. 자, 근데 아마 거리를 찾으면, 자, 이 거리보다는 이쪽에 있는 거리들이 더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리들이 더 짧아 보이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 있는 물고기는 브림이라고 예측을 할 것 같죠? 과연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가상의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가상의 물고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 하나를 만들게요. 가상의 물고기 생선, 물고기 데이터. 이 가상의 물고기는 제가 무게는 150g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길이는 25cm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unknown이라고 할 거고요. 네. numPy 배열로 만들어 뭐 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특성들은 몇 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될까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2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1차원 배열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예측할 때 특성 배열을 넣어주죠.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어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샘플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 한 개짜리 2차원 배열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50, 2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주의하실 점, 특성 배열은 반드시 어떻게 2차원 배열로. 사이클 런에서는 그래. 사이클 런에서는 자, 얘를 그리면 되겠죠? 얘는 그 배열로 만든 이유는 그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려고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 찍어줄 때에는 plt.scatter 하고 찍을 때에는 뭐 언노운을 직접 이용하셔도 되고 x축이 25, y축이 150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숫자로 여기가 파란색이 들어갔군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숫자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unknown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unknown 행은 전체를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컬럼은 1번째 컬럼 인덱스 1번 컬럼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unknown 마찬가지로 행은 전부 다 선택하고 컬럼은 0을 쓰겠다. 얘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얘는 레이블을 모르는 물고기 unknown fish라고 할게요.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커를 역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커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KNN이 하는 작업은 그죠? KNN이 하는 작업은 이 점에서 가까운 이웃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5개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5개를 찾는 게 타당해 보여요. 이쪽에서 5개를 찾는 게 타당해 보이죠? 맞아요? 이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정말 그런지. 우리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어요. KN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훈련을 시켰던 녀석이었죠. 점, 프리, 비트.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뭘 주는 거예요? on, no,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상한 배열을 만든 이유는 얘를 2차원으로 만든 이유는 프리딕트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프리딕트를 할 때 반드시
2차원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2차원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값이.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그래서 이거 1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예측 못 합니다. 못해요. 자, 얘를 예측 값이니까 프리딕션이라고 할까요? 출력해 보세요. 프리딕션이 뭔지. 스멜트라고 하나요? 하네요? 아마 이쪽 작은 물고기들이 스멜트일 거예요. 이쪽에 큰 물고기들이 빙어, 브림일 거고. 근데 얘 스멜트라고 했어요. 그 KNN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리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음, KNN 모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스라고 한 잠깐만요. 어떻게 썼더라? KNN 모델에서 네이버스 우리 어떻게 썼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함수를 썼었나요? 함수 이름이 함수 이름이 뭘 썼더라? 네. 함수 이름이 뭘 썼었죠? 네이버스였었나요? K 네이버스? K 네이버스였나요? 클래스피케이어 안에 메서드 이름이 메서드 이름이죠? 맞죠? 그죠? 메서드 이름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kn은 점 k 네이버스. 네. 그렇죠. 네. 네이버스가 아니라 k 네이버스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 뭘 줘요?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줘요. 그리고 몇 개 쓸 거냐? 그다음에 디스턴스를 리턴 할 거냐? 이거를 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언노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언노운만 주시면 두 개의 배열을 줍니다. 두 개의 배열을 주고요. 앞쪽에 리턴된 게 거리고요. 두 번째 리턴된 게 인덱스들이에요. 인덱스들. 이 인덱스 다섯 개를 볼까요? 이거는 저장을 할게요. 얘를 저장하는데 distances 거리들이란 뜻이고요. indices 인덱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출력을 하죠. distances 그다음에 indices 자, 이거를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인덱스를 알면 얘네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있는데 자,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트레인이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훈련세 써야 될까요? 테스트세 써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파란색 점들이 레이블이 각각 다 달려 있죠. 그죠? Y라고 하는 배열을 보면 뭐 얘는 브림이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스멜트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레이블이 Y는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나누기 전이었고 Y 트레인은 훈련 셋이고 Y 테스트는 테스트 셋이었고 테스트 셋의 레이블이었고 그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파란색 점들은 뭐예요? 훈련 세트죠? 그럼 얘네들은 훈련 세트의 레이블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얘 레이블이 뭔지, 얘 레이블이 뭔지, 여기 레이블이 뭔지 이런 것들은 훈련 세트의 레이블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 인덱스를 쓰면서 in, d, sees 그냥 쓰시면 안 되고 0번. 왜 0번이라고 썼을까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죠. 대괄호 두 개 있잖아요.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는 1차원 배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2차원 배열로 나오냐면 우리 테스트셋 생각해 보세요. 테스트셋 생각해 보면 테스트셋에는 14개의 물고기가 있겠죠. 맞아요? 14개의 물고기가 있으면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의 인덱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 5개가 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인덱스들이 몇 차원으로 나와야 될까요? 인덱스들이 2차원으로 나와야 돼요.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테스트 셋에 14개의 샘플이 있기 때문에, 14개의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고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두 번째 물고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세 번째 물고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이런 식으로 거리들의 배열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디스턴스나 인디시스는 전부 다 2차원 배열이에요. 왜 2차원 배열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샘플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지금처럼 샘플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물고기 하나밖에 없더라도 디스턴스들과 거리들과 인덱스들은 항상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원소 한 개를 갖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배열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0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5개가 전부 다 뭐예요? 5개가 전부 다 스melt예요. 자, 이 얘기는 거리를 계산했는데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는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그림으로 봐서는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이 그래프에서 착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착시 현상이 있었냐면 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예요? 요 한 칸의 크기는 5예요, 5. 5cm 단위까지 하면. 근데 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죠? 시각적 착시가 일어났던 거예요. 만약에 이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었죠. 한번 말씀드렸었었죠. 그죠? 만약에 이 스케일을 이 X축의 격자, X 격자하고 Y 격자하고 이거를 동일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좁고 세로로 긴 그래프가 나왔을 거다. 여기는 0에서부터 50까지, 0에서부터 1000까지. 대략 비율이 20배잖아요. 그죠? 20배, 20배인가? 네, 맞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 칸이 있으면 여기는 20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율이 맞으려면. 그죠? 50대 1000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점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겠죠. 이 점이 실제로는 어디에 가깝게 있었을 거다? 이쪽에 가깝게 있었을 거. 이 정확한 비율대로 그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실제로요. 거리를 한번 보죠. 거리를 대충 보면 자, 여기 있는 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점은 그냥 우리가 대략만 계산하는 거예요. 대략만 계산하는 겁니다. 무게 얼마 정도로 보이세요? 25에서 30 사이에 있는데 26 아니면 27 정도겠죠. 맞아요? 아, 길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물고기는 대략 한 26이라고 할게요. 26cm 정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게는 200하고 400 사이인데 300보다는 넘을 거니까 뭐 대략 350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물고기 볼게요. 여기 있는 물고기. 여기 있는 물고기는 X축에 지금 얼마에 있어요?
15에 있죠. 15cm. 그죠? 자, 무게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죠? 거의 0에 가깝죠. 그냥 10g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요 점도 하나 잡았어요. 요 점도 하나 잡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상의 물고기는 제가 아까 얼마로 했었죠? 아, 제가 기억력이 3초라. 150g하고 25cm군요. 아, 요거를 보면 되는데. 네, 그렇죠. 여기 가상의 물고기 25cm, 그리고 여기는 150g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150g, 그 다음에 25cm. 자, 거리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거리 계산 공식 어떻게 돼요? 350 빼기 150. 그죠? 맞아요? 이거에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6이죠. 26 빼기 25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건데, 26 빼기 25는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자, 여기는 얼마의 제곱이 나와요? 200제곱이 나오겠죠? 200제곱. 그죠? 1은 그냥 대충 무시하면 대략 한 거리가 200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곱에 다시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거랑 거리 계산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랑 거리 계산해 보면 150 빼기 10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 25? 네. 아, 아, 여기가 15cm라고 그랬죠. 뭐, 어떤 거를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15 빼기 25. 예,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10g 너무했나? 1g이라고 할까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1g이라고 할게요. 1g. 1g. 죄송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자, 여기는 149의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149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음,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위쪽이 더 짧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여기는 149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10의 제곱 요렇게 나와요. 근데 10의 제곱은 149의 제곱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 얼마가 나오죠? 대략 149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짧아요? 아래쪽이 짧죠. 1g이라고 해도 아래쪽이 더 짧아요. 지금 대충만 계산한 거예요. 10의 제곱은 149의 제곱보다 훨씬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대략 버려버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누가 짧아요? 얘가 짧잖아요. 그죠? 얘가 작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할 때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거리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 물고기의 길이는요. 거리 계산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00제곱이라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하나 마나 큰 영향 안 미치잖아요. 150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 하나 마나 큰 영향은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다? 웨이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거리를 쓰는 이 물고기의 길이를 쓰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게만 달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불임 무게가 적게 나가면 10g도 안 되는 여기 10g도 안 되는 무게가 적게 나가면 빙어 이렇게 예측해도 비슷한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 간격이 다른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점이 이 큰 물고기들과 가깝게 보였지만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스케일 변환하기 전에
원래 스케일대로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과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 예측값들이 전부 다 스멜트라고 나왔던 거예요. 가까운 거 다섯 개가 가까운 거 다섯 개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쪽에 있었다. 위쪽으로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게 특성 스케일입니다. 변수들을요, 같은 스케일로 맞추는 거예요. 랭스도, 랭스를 10에서 50까지 변하게끔 만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변환해 버리는 거예요. 0과 1 사이로 변환해 버리면 이 안에 있는 값들도 그 간격대로 0과 1 사이로 들어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도 0g부터 1000g까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최소값을 0으로 해버리고 최대값을 1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 1000이 1이 된다라고 치면 800g이라고 하는 거는 0.8이 되는 거고 600g이라고 하는 거는 0.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칸의 간격하고 여기 있는 한 칸의 간격이 서로 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웨이트도 거리에 똑같은 그 가중치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길이도 똑같은 가중치로 그 거리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특성 스케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거리라고 그러면 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들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지 무게에서 거리를 계산한다. 사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 두 점 간에 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를 했을 때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걸 보자. 어, 근데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변수들 간의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건 왜곡될 수 있다. 모든 변수들이 X축에 있는 거, Y축에 있는 거 얘네들이 같은 가중치로 그 거리 계산에 사용이 되어야 되지 어떤 거는 거리 계산에서 굉장히 높은 가중치로 사용이 되고 어떤 변수는 거리 계산할 때 낮은 가중치로 사용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성 스케일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나 그 정규화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똑같은 이 가상의 물고기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표, 서브 목차로 표준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테스트 셋의 평균을 어떤 테스트 셋에서 어떤 특성이 있겠죠. 특성의 평균을, 어, 특성들의 테스트 셋에서예요. 테스트 셋에서 특성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편차가, 편차가 1이 되도록 특성들의 값을 스케일링 하는 것을 평균이 0,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송해요. 테스트 셋이 아니라 훈련 셋이에요. 훈련 셋. 훈련 셋에서 그 특성들의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계산해야죠. 공식이 이렇게 돼요.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에서 평균을 뺀다.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바뀐 새로운 값. 이렇게 해서 바뀐 새로운 값이 표준화가 된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평균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찾아야 되겠죠. 평균과 표준편차를 어디서 찾는다? 훈련셋에서 찾는다. 훈련셋의 평균을 찾고 훈련셋의 표준편차를 찾아서 그 훈련셋들을 다른 값으로 변환. 똑같은 작업을 테스트셋에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셋에서는 따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는 게 아니라 훈련셋에서 찾은 평균과 훈련셋에서 찾은 표준편차를 가지고서 값들을 변환해야 돼요.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35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